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고개 숙였다. 이 부분은 처음에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처음에 나왔습니다. 일종의 그 모두 발언 성격으로 했는데 그전처럼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러 이렇게 현장에 와서 문답을 나눈 것이 아니고 오늘은 처음부터 기자들과 같이 하면서 짧게 한 15분 동안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런 내용으로 그동안에 앞으로 임기가 반환점을 도니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느꼈던 소외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이 상당히 길게 되는데 24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비교적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현안을 다 짚었지만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기자에게 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 답변이 완전히 명쾌하지 않으면은 다시 질문을 하는 이런 장면은 오늘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아서 뭐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지 집요하게 추궁하는 그런 장면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20명 이상의 기자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 시간이 있었죠. 일단 이 고개를 숙인 것은 모두 발언 도중에 첫 번째 앞부분에서 이 민생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일어서서 옆으로 나와서 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죠. 자, 그리고 바로 일문일답에 들어갔는데 일문일답의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 속의 뜻도 한번 좀 풀어보는 그런 짧게 간략하게 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놓은 게 인적 쇄신입니다. 인적 쇄신을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인적 쇄신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몇 가지 사항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용산의 참모진 개편 그리고 개각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오늘 답변한 것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그리고 또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이 두 가지 부분에 가장 좀 명쾌한 그 답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쇄신 그러니까 개각 용산 참모진 개편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인재풀을 가지고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체될 장관이나 참모들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을 물색을 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도 있다. 자, 검증 단계라고 하면은 거의 막바지입니다. 인사 막바지. 그러니까 이미 빼낼 사람들은 다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검증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후보자를 놓고 검증하는 단계까지 들어갔다. 이 검증 단계는 그전에는 청와대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했지만 지금 이것은 법무부로 넘어갔죠. 인사검증관리단에서 합니다. 그까지 넘어갔으면은 몇 사람은 이미 거의 확정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다만 지금 예산안을 처리를 해야 되고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도 좀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기는 좀 유연하게 잡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남미 순방을 갔다 오는 11월 말 그러니까 연말 연초 이 정도가 되면은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사안을 충분히 받아들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명태균 관련해서 처음으로 육성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육성 해명을 했는데
뭐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처음에 경선 초반에 이게 소개로 만나서 접촉을 했는데 경선 뒷부분에 대선 후보 경선 뒷부분에는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말하고 했다. 그럴 만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뭔가 무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서지 않아야 될 일로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연락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전화번호도 지워버렸는데 당선된 후에 연락이 왔다. 전화번호를 지웠으면 이제 안 오는데 아마 텔레그램 전화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문자를 보내도 답신도 안 했다. 명태균 씨가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뭐 그 전에 어쨌든 도왔으니까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그거는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초기에 본인이 정치를 잘 모를 때는 명태균 씨뿐이 아니고 수백 명의 의견을 의견을 다 받았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은 없다. 제가 지금 감추고 있는 것도 없다. 지금 민주당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때 통화 내용, 이 김영선 전 의원 뭐 공천 문제 통화하는 그 내용, 그거 외에 2탄, 3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슬쩍슬쩍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 씨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 대국민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경선 후반부 이후에는 아예 전화번호도 다 지워버렸는데 당선되고 전화 온 걸 뭐 끊지를 못해서 이렇게 수고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준 거다. 이 이야기고 그러니 그 외에는 통화가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당선인 뭐 시절이나 그때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것이 이제 나올 것이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여론조사를 조작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조작할 이유도 없다. 왜냐?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천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로건 파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관위에서 명단을 가져왔더라. 경선 때 도와준다고 고생을 했으니까는 이거는 좀 해줘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식의 로건 파일이 공개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대선과 동시에 재보선이 치러졌는데 이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치러진 때 두 번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이 치러졌는데 사실 그때 본인은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이게 지금 지방선거 공천을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죠. 그런데 지방선거 공천이 아니고 재보선 공천은. 그런데 본인은 정진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윤상현인 줄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방선거 공천은 정진석 당시 의원이 했고, 재보궐선거 공천은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이었죠. 근데 그것도 본인은 몰랐다. 그만큼 너무 바빴기 때문에 당선인 시절에 관여를 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새벽 2시까지 계속 사람들 만나고 또 새로 정부에 들어올 사람들 뭐 인터뷰도 하고 검증도 하고 그래서 당 공천에 왈부할 기간이 아니었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정 관여, 인사 개입,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 인사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선거 때부터 이렇게 같이 했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참모들 회의할 때 너무 이렇게 엇박지르지 말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배우자가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관여라고 할 수는 없다. 과거에도 우회적으로 배우자들이 이 조언은 많이 했다.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은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특히 이 야당에서 침소봉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일들을 없는 일을 만들어서 악마화를 했다. 이 말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악마화까지 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가릴 거는 가려야 된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처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걱정을 끼친 것은 무조건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거였습니다. 사실상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꼭 나와야 될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전면 중단 선언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동훈 대표의 이 건의사항 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고 거의 모든 언론이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공개 활동 전면 중단 내용. 이게 왜 핵심이냐 하면은 야당은 지금 어떤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전면 중단을 선언을 하더라도 야당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공개 활동 중단 선언을 하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특검을 해야 돼. 김건희 특검을 해야 돼. 그래서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를 했고 이재명 1심 선고 나오는 15일 전날 이것을 표결을 하죠. 그 다음에 1심 선고 두 번째 나오는 25일 이후에 28일 날 또 재투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로드맵을 지금 짜놓고 이재명은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무슨 뭐 공개활동 전면 중단을 한다고 해서 이거를 문제 삼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속 더 이제 키우겠죠. 그런데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공개활동 전면 중단 선언 정도가 나와줘야지 이 명분이 있죠. 특검법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생기고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 중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에 여권을 결속하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개활동 전면 중단 선언이.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 중단을.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이 대외 활동을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국민이 좋아하면 하는 거고 싫어하면은 안 하는 거다. 여론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리고 또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가 판단을 해서 제외를 하고 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많은 것을 사실상 중단해왔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후속 조치. 잠시 후에 그것은 제가 2부에서 소개를 드리죠.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죠. 그래서 가장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은 국회가 결정을 해서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는데 그리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려서 그 수사를 하는데 이것은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이 사법권을 그러니까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하고 하는 것은 이 상권 분립에 위반이 된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그 문제는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건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지만 결국은 기소하지 못했지 않느냐.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방대한 인원을 투입해서 또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거의 다 지금 1심, 2심 판결까지 막 났습니다. 재판까지 다 났는데 그런데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은 김건희 여사 혼자만 특검을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일사부 제리의
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인권 요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도한 특검 주장은 사법 작동이 아니고 정치 선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뜻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뭐 TK 지역, 텃밭인 TK 지역 지지율 이야기도 있었고, TK 지역은 TK 지역의 절대적 지지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뭐 얼마나 실망이 커지겠나,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뭐 어떤 보관을 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는 꼼수는 쓰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 당정 갈등,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 나중에 순방 후에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였고, 국회 개원식 참석하지 않은 거 있죠. 국회 개원식 참석하지 않고 시정연설에 안 나간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국회를 가고 싶다. 내년엔 꼭 갔으면 좋겠다. 다만 시정연설을 하는 첫 해에 다수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피켓 시위를 하고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않고 로텐도홀에서 그냥 구호만 외쳤다. 그래서 본회의장에는 반쪽도 채 안 채워졌다. 국민의힘이 소수니까. 그런데 나중에 다시 민주당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국회에 갔더니 전부 돌아앉아 있더라. 돌아앉아 있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만 보내더라.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난장판 국회에 가는 게 국회에 무슨 도움이 되나, 국회에도 도움이 되나 싶어서 가지 않았다. 자,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있었던 사안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저 나름대로 이제 핵심 부분만 엮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친윤 쪽에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 뭐 민주당 반응은 지금 소개해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작심을 하고 이 회견이 있어도, 기자회견이 있어도 그것을 이제 깎아내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새로운 공격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반응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쪽 반응이 상당히 궁금하죠. 자, 이것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 간략하게 하면 이 정도입니다.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선언,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인적 쇄신 문제가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또 하나 명태균 씨에 대한 명쾌한 해결을 이야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에 대한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와도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사 문제, 인적 쇄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확실히 화답을 했다고 봅니다. 보통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해결에서는 검증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있다고 했고, 이 인재 풀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으면은 인적 쇄신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임기 반환점, 또 연말 연체 보통 개각도 하고 용산 참모진 개편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의 요구에 화답을 보냈다. 인적 쇄신. 그렇게 볼 수 있고, 대통령의 사과 부분에 사과도 요구를 했죠, 한동훈 대표가. 그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취임 후에 처음으로 했죠. 물론 마지막에 일문일답에서 한 기자가 사과한 것이 도대체 뭘 사과를 한 것이냐, 이렇게 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사과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일종의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뜻이고, 어떤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고 따지면은 그거 다시 팩트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러면 일일이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가지고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사과는 했죠. 오늘 사과라는 단어를 한 열 몇 번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동훈이 요구한 것 중에서 그 두 가지는 사과를 한 것인데,
수용을 한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거죠. 그러면은 조건부로 조건부로 사과를 활동 중단을 이야기를 한 것,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인데